안녕하세요. 경제미녀입니다. 최근 ARK 인베스트먼트의 CEO인 캐시 우드가 금리 상승, 시장 유동성,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부분은 통화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롬 파월이 연준 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연준의 스탠스는 nothing but supportive라고 합니다. 연준의 주요 목표인 완전 고용은 아직까지 거리가 먼 상황이고 목표 인플레이션율 2%에도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 수준입니다. 하지만 투자 자산 가격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구리의 가격은 상승 중이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두 자릿수 단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가치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히 상승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페드는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곧 페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 부양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풀리는 자금이 1.7에서 1.9조 달러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금액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상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것 외에 이미 시장에 공급된 6천억 달러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소득은 전월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비는 2.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한참이던 작년에 저축률은 35%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시장 급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제 우리는 양적 완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2016년에서 2017년도에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해 시장은 우려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의 성장주는 눌린 반면 가치주가 상승했습니다. 금융주는 약 20%, 유틸리티주는 11% 올랐고 기술주는 약 1% 정도 상승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캐시 우드는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상승장이 다른 섹터에도 퍼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특정 섹터만 상승을 거듭한다면 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2016년 4분기 이후 2017년도에는 경기 순환주, 기술주를 포함한 시장 전반적으로 장이 좋았었습니다. 캐시 우드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가상화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닛 옐런이 비트코인은 투기자산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캐시 우드는 이에 대해서 제닛 옐런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해석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시 우드는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보다도 투명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수백만 달러의 거래 금액을 10분 내에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게임스탑 등으로 이슈가 되었던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의 PE 레이시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의 PE 레이시오가 하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캐시 우드의 조사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금리가 상승해도 주식시장의 PE 레이시오는 20에서 25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디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디플레이션에는 좋은 디플레이션과 나쁜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좋은 디플레이션은 기술 발전에 의한 디플레이션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기술 발전 덕분에 28% 수준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전기차의 판매 수준은 220만 대 수준에서 4천만 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DNA 염기 순서 분석 비용은 무려 40%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쁜 디플레이션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발생합니다. 금융기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등은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들의 주주들은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단기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기업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 요금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쁜 디플레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ETF의 유동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ETF의 유동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듯합니다. 채권 시장과 비교해보면 채권은 유동화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ETF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존재해서
이들이 매수와 매도의 상대방 역할을 수행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설명을 조금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ETF를 거래하시면서 매수, 매도, 호가창에 수천 개의 주문이 쌓여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주문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걸어놓은 주문도 있지만 주로 유동성 공급자들의 주문입니다. 이렇게 주문을 걸어두고 들어온 주문을 체결시키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매수 혹은 매도자가 충분치 않아도 즉각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한 캐시우드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본 영상 링크는 아래 댓글로 달아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미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